네, 네 번째는 static과 final 키워드입니다. 앞서 사용했던 person example을 계속 발전시켜 볼게요. 네 번째 버전입니다. 이 네 번째 버전에서는 상수가 등장하는데요. 객체에 들어가는 필요한 상수를 정의할 때는 static 키워드와 final 키워드를 함께 사용합니다. private static final, public static final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private static final이 많이 쓰이니까요. private static final로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멤버 변수를 정의하는데 멤버 변수가 이제 first name과 last name은 주로 생성자에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인 반면 age와 height, destination은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값을 이 상수로 정의해서 default destination은 집, default age는 빵, default height는 빵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에 필요한 상수는 private static final 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first name과 last name 멤버 변수는 초기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성자 3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age, height, destination 멤버 변수는 초기값이 상수입니다. 초기값을 그냥 숫자로 넣게 되면 이걸 뭐 매직 넘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는 좀 좋지가 않고요.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상수로 별도로 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다워요. 그리고 first name과 last name 같은 경우는 생성자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두셔도 됩니다. 네, 개념 잡기 16번째입니다. 이제 메서드에 스태틱이 붙을 수가 있어요. 앞서서 메서드가 이제 go to office와 이제 뭐 get Korean name 메서드 같은 경우는 public, private만 붙어 있었는데 요 get Korean name을 조금 바꿔봤어요. 저희가 get Korean name을 기존에 private string get Korean name으로 되어 있는 걸 private static string get Korean name으로 static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럼 static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멤버 메서드, 멤버 함수는 멤버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로직을 짠다라고 하면 이 스태틱이 붙게 되면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태틱이 들어가 있는 메서드는 반드시 뒤에 있는 인자만 사용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일반 메서드 멤버 함수와 스태틱 메서드의 차이는 일반 메서드는 멤버 변수를 활용하고요. 이제 V3에 있는 get Korean name이 되겠죠. 이건 last name 멤버 변수, first name 멤버 변수를 사용했는데 static 메서드는 상수랑 그리고 메서드에 들어오는 인자 혹은 임수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vate static string get Korean name은 first name과 last name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멤버 변수가 아니라 메서드의 인자로 들어온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예제인데요. 다섯 번째 예제에서 이제 그 final 키워드는 상수와 메서드의 인자에 충분히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예제에서 다섯 번째 예제는 이제 final 키워드까지 등장하게 돼요. 이제 앞서 상서를 할 때는 private static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final이 들어가게 되면 이 default destination, default age, default height는 한 번 할당이 되면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정된 값이다. 고정된 값이다라는 거 할 때는 final을 충분히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inal은 변경되지 않는 변수의 값. 한 번 값을 할당하면 다른 값을 할당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메서드의 인자도 이 go to office 메서드에 들어가는 string destination 인자도 이 메서드 내에서 더 이상 한 번 이 값이 들어오면 이것을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final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안 붙이셔도 동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final을 적재적소에 붙여주시면 좀 더 객체지향 코드가 되니까 final도 붙여줄 수 있으면 충분히 붙여주세요. 예, 만약 붙여주시고 만약에 에러가 나면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탄탄한 프로그래밍 스킬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메서드 오버로딩입니다. 벌써 지금 개념 잡기 21개 중에 벌써 17개가 끝났어요. 18번째 개념 잡기는 자바 클래스는 메서드의 이름은 같지만 인자의 개수와 종류가 다른 다수의 메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은 엄청 어려운데요. 같은 메서드 네임에 여러 개의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메서드 오버로딩을 사용할 때는 본질적으로 같은 메서드만 같은 이름을 부여해야 됩니다. 네, 요거 이제 예제를 제가 잘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카 이그젬플 V1 예제에서 accelerate는
이 두 개가 있어요. accelerate에 인자가 없는 형태와 accelerate에 int 변수 하나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결과적으로 차의 가속을 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제 메서드 오버로딩을 사용했고요. 근데 decelerate half와 decelerate as는 비슷하게 혹은 뭐 유사하게 감속을 하는 거지만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왜냐면은 decelerate half는 현재 갖고 있는 속력의 절반, 2분의 1로 나누기를 하는 것임에 반면 decelerate as는 예를 들면 50km로 가고 있다가 여기다 30을 넣게 되면 50 빼기 30,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기인데 이 나누기 하는 함수고 요거는 빼기를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두 개가 좀 메커니즘이 달라서 메서드 오버로딩을 하지 않고 이름을 decelerate half, decelerate as 이렇게 두 개로 구별했습니다. 요거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같은 이름으로 둘 거냐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둘 거냐 이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메서드 오버로딩을 사용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20번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묘미는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카 이그젬플의 예제를 보시면 이 카 이그젬플 v1 클래스의 스타트 정확하게 카죠. 카 클래스인데 스타트, accelerate, decelerate, half, decelerate as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accelerate, decelerate, half, decelerate as 메서드에서는 모두 어떤 현재 거리를 출력하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매번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 하기보다 별도의 print distance라는 메서드를, 프라이빗 메서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호출하고,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호출하고,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호출하면 중복된 코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된 코드들이 제거되면 좀 더 멋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코드가 되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는 객체 배열입니다. 앞서서 배열 배웠죠. 앞서서 배웠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뭐 스트링 배열, 인트 배열, 더블 배열 배웠지만 카 배열 뭐 아니면은 뭐 펄슨 배열 이런 거는 해보지 않았거든요. 같은 식으로 우리가 만든 객체에 대해서도 배열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일반적인 그 배열하고 동일합니다. 객체 배열을 선언할 때는 카의 배열에 이렇게 해가지고 카스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고요. 네, 객체 배열을 정의할 때는 카스 변수에 new 카 한 다음에 카 맥스만큼 해가지고 객체 배열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각 객체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때는 for each문을 사용해서 카스 변수에서 개별적인 요소는 카 변수로 가져와서 그 원하는 메서드들을 호출하면 됩니다. 이 카 레이스 클래스를 보면은요, 먼저 객체 배열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요. 객체 배열 private 카 배열의 카스 변수고, 객체 배열을 정의할 때는 카스는 new 카의 카 맥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주를 시작할 때는 객체 배열에 접근하게 되는데 카스 변수에서 개별적인 요소를 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객체 배열에서 객체 배열 그 개별 요소에 접근할 때는 int 더블 스트링 배열과 사용법이 같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카스 0, 두 번째 요소는 카스 1, n번째 요소는 카스 n-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 레이스의 레이스 변수에서 경주를 할 때는 0, 1, 2, 0, 1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주됐는지 메서드들을 원하는 인덱스에 있는 그 자동차에 접근해가지고 메서드를 호출을 했고요. 그리고 경주 결과는 이렇게 또 show result 메서드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인 메서드에서 카 레이스 객체를 생성한 후에 스타트, 레이스, 쇼 리절트를 하게 되면 좌측과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널의 개념입니다. 사실 객체 지향을 배우면서 이 널이라는 개념은 참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5장에서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널의 개념 잡기입니다. 21번째 5장의 이제 마지막 개념 잡기예요. 널의 상태를 최소화해야 한다. 객체 변수는 선언 후 최대한 빠르게 실제 값을 할당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단 그 전에 널의 상태를 최소화한다라는 걸 이해하려면 널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널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널의 의미는 뭐냐면 객체 변수의 값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객체 변수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객체 변수의 널 값을 지정했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객체 배열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초기값이 그냥 널이에요. 그래서 일반 객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널의 의미가 없는 경우도 됐고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됐고 널 값을 강제로 지정한 경우도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모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널 상태는 최소화해야 되고 널 상태는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널 베이징 예제를 보시면은요. 널의 의미를 다시 했고요. 스트링 형태의 스타 변수는 객체 초기 값이 널이기 때문에 단지 스트링 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만 찍으면 이제 널 값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카의 카1 변수는 명시적으로 널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카1 변수는 널이야 라는 걸 내가 강제로 한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동일한 거지만 이 좌측은 나중에 결정되겠지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이것은 현재 널 값이야 라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한 경우에도 이렇게 널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널 상태는 프로그램에서 최소화돼요. 빨리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타 변수도 my name is star, 그리고 car1도 new car, 그리고 cars도 new car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값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널에 대해서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없어요.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객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널인 객체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널을 어떻게 할 거냐? 널을 왜 최소화해야 되냐? 그럼 널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널을 대응할 때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아직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널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널이 오면 해당 로직을 스킵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널이 오면은 다른 이름으로 교체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이제 만약에 이 print alternative name이라는 메서드에 name이 들어왔는데 name을 값을 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값으로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널이 왔을 때는 이 디폴트 메서드, 디폴트 인자를 넣어가지고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널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제로 한번 제공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실습 세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VS 코드고요. Person example 네 번째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static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static. 상수는 private static, final 이렇게 해서 상수를 지정을 했고요. 이 멤버 변수의 값을 이 숫자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상수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irst와 last name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자에서 결정을 해주는 반면 age, height, destination은 생성자가 어떤 생성자, 이 세 개의 생성자 중에 어떤 생성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수 값으로 초기 값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조금 바꿔봤어요. 이쪽에 이제 getPlace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 public string getPlace 메서드인데 이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destination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에서 person example v4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알게 되고 현재 위치를 출력해 준 후에 현재 위치가 집이랑 같다라고 하면 p.go to office 집에서 회사로 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김자바님이 회사로 출근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예제는 이제 파이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이제 네 번째 예제가 스태틱이었다면 이제 파이널이고요. 상수에 있는 파이널은 아까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도 파이널 한번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이 go to office 메서드에 있는 인자 destination이 이 메서드 내부에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파이널을 붙이셔도 됩니다. 네. 파이널을 붙여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서드에서 파이널, 메서드 인자에 대해서 파이널 붙이는 걸 한번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get Korean name에 대해서도 파이널 인자를 붙여봤습니다. 이제 파이널 붙이면 이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꿀 수가 없어요. last name과 first name을 이 로직 내부에서 바꿀 수 없다는 걸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메인에서도 파이널, 요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의식적으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이 final string, 그러니까 스트링 변수, 원래 지역 변수인데 여기다 파이널을 붙이게 되면 이 first name을 더 이상 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바와 kim이라는 것이 이 두 변수가 더 이상 이후에 여기 아래쪽에서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파이널을 붙여가지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일하고요. 아마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person example의 1, 2, 3, 4, 5를 통해서 좀 더 객체지향 코드로 다가가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car example인데요. car example에서는 이제 객체 배열, car example에서는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car 클래스에서는 아까 그 개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ccelerate 메서드가 있고요. 이건 이제 메서드 오버로딩을 사용한 거예요. 첫 번째 메서드는 accelerate에 인자가 없는 형태, 두 번째는 동일한 형태 accelerate 이제 KM이라는 이제 인자를 가진 형태 이렇게 되고요. 이 accelerate에서 자기의 accelerate 다른 형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니까요. 이런 형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 decelerate half와 decelerate as는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곱하기지만 여기서는 빼기로 해서 어떤 본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해서 메서드 오버로딩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start, accelerate, accelerate, decelerate as, decelerate half를 호출해가지고 car example를 이렇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 그린 차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엑셀러레이트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시속 10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트를 하게 되면 10km가 더 가속이 되기 때문에 시속 20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트 70을 하면 시속 90km.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트 as 하게 되면 90 빼기 60을 하니까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셀러레이트 하프를 하게 되면 시속 15km가 되겠습니다. 카 레이스 예제에서는 이제 객체 배열, 이제 카 배열을 이제 선언하고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객체 배열을 선언할 때는 private car 해서 이제 카스 변수를 선언했고요. 객체 배열을 정의할 때는 일반 배열과 동일하게 카스, new, 카 한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그 안에 배열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동일하고요. for each문을 사용해서 객체 배열 변수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가져온 후에 내가 원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메서드에서 start, race, show resul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쭉 나왔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널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널에 대한 의미만 좀 아시고 나머지는 그렇구나 그리고 예제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널의 의미는 객체는 초기값이 널 상태고요. 지정하지 않으면 널 상태고 명시적으로 내가 선언할 수도 있고 객체 배열의 경우는 선언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본값이 널이다. 그리고 널의 상태는 최소화해야 된다. 요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널의 상태는 최소화해야 된다. 널이 아니어야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널이 아니기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뭐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이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널을 이제 대응하기인데 뭐 프린트 네임 메서드에서는 뭐 스킵을 하는 경우 이제 리턴 하게 되면 이제 메서드가 중간에 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만약에 이 값이 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제 뭐 기본 이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널이 됐을 때 이 아래 로직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인자로 해가지고 이를 넣는 방법 등으로 이제 널을 대응하게 됩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 프린트 네임은 제니가 되고요. 프린트 네임 널 하게 되면 이제 제니 그리고 제니를 넣었고 그 다음에 그 널이 왔으면은 여기 스킵을 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얼터너티브 네임 첫 번째는 정상적인 값이 왔기 때문에 제니가 출력이 되고 두 번째는 널이 되면 저희가 기본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기본 이름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제에서는 print name as 메서드에서는 names는 정상적인 값이기 때문에 james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널이 들어온 경우에는 디폴트 네임으로 준 디폴트 네임이라는 걸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장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